제발 모텔 투자하지 마라 2편. 보증금 2억 5천 주고 들어가서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모텔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가 중개했던 모텔입니다.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시간 정말 빨라요. 당시 시장에 나왔던 조건이 보증금은 3억이고 월세가 800만 원짜리 모텔이었어요.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건물주가 이제 직원만 두고서 운영을 하던 모텔이었는데요.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부장님이 물건을 뽑아서 주더라고요. 물건표를 보니까 매출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이게 월세 800에 매출 3천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왜 계약이 안 될까? 물건을 접수하고 그 부장님이 물건 접수하고 약 2주 정도 지났는데 계약이 안 됐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좋은 물건을 뽑아가지고 혼자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이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니까 슬쩍 저한테 물건을 줘본 거죠. 그래서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물건표를 받아들고 뭐가 문제일까? 내가 꼭 계약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 지도를 켜봤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할렘인 거예요. 진짜 지방 도시들 보시면 완전 구도심 있잖아요. 여기가 전라도 순천이거든요. 순천. 과거에는 원래 굉장히 잘 나가던 메인 상권이었는데 옆에 신상권이 생기고 개발이 되면서 완전 주저앉은 이제 슬럼화가 진행이 될 대로 다 된 그런 상권인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앞에 있는 주택은 쓰러져 있고 막 쓰러져 가고 사람 안 살고 동네에 개미 한 마리 안 돌아다니고 뭐 흔한 편의점 하나 없고요. 집객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제로 제가 계약 전날 이제 지방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루 전날 밤에 늦게 도착을 해서 하루 자고 아침에 계약을 썼는데요. 저녁 10시 정도 되니까 밥집들 문 다 닫고 걷고 걸어서 이제 하나 남은 술집에서 식사하고 뭐 이래저래 얘기하고 12시가 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사실 걱정은 엄청 많이 걱정하기는 엄청 걱정했습니다. 하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 진짜 장사 되긴 될까. 자, 근데 순천이요. 이게 터미널 근처에다가 이제 순천이 내수가 없는 상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소비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5년 전이죠. 그 당시 신상권이 연양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돼 있는 모텔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이 좀 돼 있으면 단가가 굉장히 센 거예요. 뭐 지금이야 여기저기 다 매매돼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서 시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 5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순천이 이제 순천만도 있고 타 지역에서 관광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이 모텔은 터미널 바로 옆이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이제 터미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내려서 이제 차 렌트하고 뭐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1박 정도는 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셜 광고를 크게 하면 매출이 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내려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천안에서 힘들게 모텔 운영을 하시던 딱 현금 2억 5천만 원 있는 사장님한테 내려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이라고 하니까 자기 유배 보내냐 절대 안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서 내려보냈죠. 그 사장님이 굉장히 젊은 분인데 30대예요. 아직도 30대시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하셨는데 천안이 이제 리모델링 한 것도 많고 이제 뭐 한 2억 5천 정도 모텔 구하기가 쉬운 상권이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두정동 뭐 이런 데는 뭐 임대도 잘 안 나오고 나오면 보증금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도 높고 뭐 지금은 천안 두정동 성정동이 그렇게 막 좋은 상권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의 두정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나오면 모텔 보지도 않고 계약금 먼저 쌌던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분 돈으로는 이제 여관급이나 좀 하드한 영업을 해야 되는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힘들게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사장님이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내려가서 봤어요. 그래서 가서 보더니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돌아오는 대답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천안에서 했던 대로 운영을 하면 천안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증금 3억인데 이제 이분은 2억 5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도 50만 원 깎아서 750만 원에 계약을 딱 했습니다. 세아, 저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은 뭐 자기 가게 빼고 싶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다 치렀으니까 기존에 다짐했던 대로 광고도 제대로 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 싹 다 자르고 새로 개편을 딱 했어요. 그래서 한 달째 딱 되는 달 보니까 매출이 한 4천까지 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성수기를 한번 겪어보니까 성수기 때 거의 6천 가까이 매출이 오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임대인이 모텔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이제 지배인한테만 맡겨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칼질을 꽤 많이 했었던 거예요. 야놀자 여기 어때 광고하고 이것저것 잘 해놓고 청소 잘 해놓고 관리 잘하고 서비스 잘 해주니까 매출이 확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임대 구해서 모텔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매물이 임대 물건이 뜨면은 다들 가서 임장을 한 번씩 다 가보시는데 모텔 임장 가서 보시면서 이 모텔에 지금 말하는 매출이 진짜 맥시멈 매출인지 아니면 뭐 적은 비용을 좀 투자하거나 뭐 직원 세팅을 다르게 한다거나 운영 방식을 다르게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긁지 않은 복권인 건지 한번 잘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행운이 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 임차 사장님은요 여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인근에서 모텔을 몇 개 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편에서 이 사장님이 또 다른 모텔 들어가서 드라마틱하게 돈 번 이야기 남아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